전국에 계신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을 두신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종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건우 선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2021학년도 수능 문과 수학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는 교과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살펴보셨고 오늘은 실제 어떤 단원이 들어왔는지 개념이 무엇인지 기출문제는 최근 트렌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실 거예요. 오늘 지수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존의 지수와 로그의 간단한 계산, 연산 정도에 멈춰 있던 내용을 실수 전체로 펼치면서 함수의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함수를 도입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그래프를 일단 여기에다 그려 놓았어요.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냥 한눈에 보아도 왼편에 있는 그래프는 증가하고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는 감소한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쉽게 생각해서 어떨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하면 예컨대 y는 2의 x제곱처럼 생겨져 있으면 거듭해서 곱할수록 커질 거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증가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1제곱하면 2분의 1, 2를 넣으면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감소하는 구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숫자 말고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가게 되면 증가하는 커브가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0에서 A가 1 사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소하는 커브가 나올 거예요. 기준이 1이에요. 왜냐하면 1은 거듭해서 곱해도 계속 1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수와 1보다 작은 수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그래프적인 특징을 보실 텐데, 이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얘가 점점 작아지면서 여기 끝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작아지죠. 근데 아무리 작아진다 그래서 음수가 나올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마치 받치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하나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지나가는 요 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얘가 점점 작아지면서 다가갈 거기 때문에 얘를 점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점점 작아지면서 다가오니까 여기가 역시 X축이라고 하는 애를 점근선으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점근선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점근선 밑으로는 치역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성질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출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리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점근선을 챙겨서 그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이외에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처럼 이렇게 0,1을 지나죠. 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파생이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0,1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수학책에서는 1보다 크면 증가한다 어쩌고 저쩌고 성질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자리에 주목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 하면 1,a 이렇게 x가 1이 되었을 때 그때 y좌표가 a 되는 자리, 요 점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조금 지수로가 함수 문제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가게 되면 정수 격자점, XY 좌표가 둘 다 정수인 자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1,a라고 하는 자리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니까 요렇게 생겨있는 정점 0,1 이외에도 1,a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1,a라고 하는 자리가 여기에 이제 놓여져 있겠죠. A가 0에서 1 사이니까 A의 위치가 여기쯤 놓이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두 개 그래프를 지금 그냥 얼핏 보면 뭔가 좀 대칭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예제로 생각하고 있는 2의 x제곱하고 2분의 1의 x제곱을 보시게 되면 2분의 1의 x제곱을 조금 정리해보면 2분의 1이 2의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기 x제곱.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해당하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 왼편에 보이는 이 x의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니까, 그죠? 뭐에 대칭한 거다?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다. 그래서 밑이 2하고 2분의 1처럼 역수관계가 되면 두 그래프의 관계는 y축에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의 x제곱과 3분의 1의 x제곱은 대칭 관계가 아니겠죠. 그건 이제 사라진 단원이 1차 변환에서 배우게 되는 확대 축소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만 잡는 거니까요.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뭘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단순 그래프의 활용 문제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든지 길이가 같다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아이가 가장 최근에 많이 나왔던 구조다. 이렇게 생겨진 애에 대한 해법은 무엇만 찾아주면 된다? 좌표 찾기만 잘 해주면 문제가 또박또박 풀어져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자들이 좌표만 찾고 나면 그 다음 뒤쪽에 연결되는 얘기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를 해줘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하고 같이 나오게 되면 일단 좌표부터 또박또박 찾아보자 이런 컨셉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하시게 되는 게 이제 대소비교라고 하는 걸 하시게 되는데 이 대소비교는 최근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5, 6년 전까지만 해도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파트이기 때문에 문이과 공통교과로 다시 출제가 되면서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다. 됐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될 거다 이런 얘기고 대소비교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대소비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A의 X제곱, A의 Y제곱, 그 다음에 뭐 B의 Y제곱 이렇게 생겨진 애 대소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생각해야 될 요소가 A하고 B가 1보다 크냐, A보다 B가 크냐, X하고 Y가 0보다 크냐, 작으냐, X, Y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다양한 요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머릿속으로 막 하면 피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프에다 표현해놓고 그래프에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가장 간단한 대소비교를 하나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y는 a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하나 지나가고요. 여기에다가 b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소비교가 뭐냐 하면 a하고 b가 누가 크니? 라고 하는 걸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밑이 1보다 클 때만 해도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해결해요. 왜냐하면 2의 거듭제곱 생각해보면 2, 4, 8, 16 이렇게 가지만 3의 거듭제곱은 3, 9, 27, 81 이러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켜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빠른 증가를 하고 있는 A가 B보다는 더 큰 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여기에 y는 a x제곱이 지나가는데 하나의 지수함수를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진 애를 그려서 이번엔 이 아이가 y는 b의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감소인데 더 빨리 감소한다? 느리게 감소한다? 조금 감이 A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눈으로 확인해라.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면 다 좌표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어떤 자리? 1,a를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b의 x제곱이 여기 1하고 만나는 이 자리가 누가 될 거냐면 이 자리가 b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좌표만 확인을 하면 A하고 B의 대소관계는 A가 크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신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실까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럼 1에서 그대로 그어 올리면 만나는 자리인 요 점에 좌표가 1,B가 될 테니까 여기가 B다. 그래서 이번에는 A보다 B가 크다. 훨씬 간략하고 편리하고 머리에 부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장에서 얼마나 사고가 간편하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느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속도 차이로 구현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대소비교는 많은 기출문제들이 쌓여 있으니까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영상은 최근 트렌드를 보는 거니까 최근에는 조금 출제되진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최대 최소라고 하는 부분을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계속해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이와 마지막으로 부등식이라고 하는 아이까지를 처리하시게 되면 이 지수로그 함수 단원이 끝나요. 최근에 근데 요 세 개의 단원은 이 위쪽의 그래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막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놓을 필요는 약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파트예요. 최근에 출제 경향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래프 활용의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 방부등식이 살짝 끼거나 아니면 방부등식이 단독 출제가 되면 킬러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조금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이걸 다 세세하게 보기는 우리가 좀 힘들죠.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이거를 다 기본형, 치환형, 그다음 기본형 방정식, 치환형 방정식, 뭐 기본형 부등식, 치환형 부등식 이렇게 다 쪼개 놓는데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y1이라고 하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와 y2라고 하는 여러분이 배운 2차 함수, 3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하는 얘네 둘 사이에 합성 관계에서 다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기본형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있는 이 x자리에다가 이쪽에 보이는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다양한 다항함수나 유리, 무리함수를 이렇게 합성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소위 책에서 나오게 되는 기본형의 최대최소, 기본형의 방정식, 기본형의 부등식이라고 하는 애가 출현하게 되는 거고 거꾸로 이번에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덩어리를 fx의 요 안쪽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제 치환형 최대최소, 치환형 방정식, 치환형 부등식이라고 하는 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로직은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근데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y의 최대 최소를 해봐라. 이렇게 나오면 얘를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 가져야 돼요. 합성함수다. 합성함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y가 하나의 x면 2의 x제곱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다. 그럼 얘를 하나의 함수로 잡아서 t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잡아줘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t가 되면 또 하나의 함수는 y는 2의 t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x라고 하는 애의 변역을 t의 변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럼 t의 변역으로 옮기게 되면 얘는 x-1에 전체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1,2에서 꼭지점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변역이 지금 0에서부터 3까지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값은 2가 될 거고 가장 큰 값은 3에서의 함수값이 될 거니까 얼마인가요? 3 집어넣게 되면 2의 제곱 4에다가 6인가요? 됐나요? 그러면 t의 범위가 2부터 6까지니까 t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t의 범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지수함수에다 그대로 도입을 해서 2의 t제곱이라고 생겼으니까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6까지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이 함수 전체 최대 최소인 y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겠다. 얘가 2의 t제곱이니까 여기는 2의 제곱, 2의 6제곱이니까 따라서 y의 범위에 해당하는 최대값은 2의 6제곱이고 최소값은 2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라 그랬냐 하면 증가냐 감소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외우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치환돼 있는 t라고 하는 부분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얘가 최대일 때 y도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일 때 y도 최소가 되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2분의 1처럼 1보다 작은 애가 오게 되면 최대일 때 거꾸로 최소가 나오고 최소일 때 최대가 나오고 부등호의 역전관계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사실 방정식은 별 얘기가 없거든요. 두 식의 값이 같은데 밑이 같아요. 그럼 지수끼리 같다 이렇게 생긴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하지만 여기 있는 최대 최소하고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걸려요? 대소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밑이 1보다 크냐 0에서 1 사이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가볍게 공부를 하고 지나가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세세하게 공부는 하셔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리하고 로그 함수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돼 있는 애에다 y를 붙여서 함수 개념을 도입을 한 거고 그래프를 보셔야 되겠죠. 하나는 증가하고 있고 하나는 감소하고 있어요. 앞에서 배우셨던 지수 함수랑 동일하게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요.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에서 보셔야 될 포인트는 정확하게 똑같아요. 지수 함수에 점근선이 있었듯이 로그 함수에도 점근선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진수 조건이라고 하는 x가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y축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고 점점 작아지면서 y축에 점근하게 돼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y축에 x가 무한히 작아지게 되면 y축 쪽으로 점근하는 커브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역시나 로그 함수에도 점근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점근선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전 지수함수에서는 0,1을 지났지만 로그 함수에서는 1,0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나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강조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1,a라고 하는 자리를 써라 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a를 넣으면 로그 a의 a이기 때문에 a,1을 지나간다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대소비교도 여기서 다 똑같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로그 하나를 잡아보면 예컨대 얘를 y는 로그 b의 x다라고 잡으시게 되면 여기에 1하고 만나는 이 자리가 b가 될 거니까 a하고 b의 대소관계는 b가 더 작구나 이렇게 판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0에서 1 사이에 있는 내용도 동일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확하게 내용이 아주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포인트들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얘기고 대소비교든 그래프 활용이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다 완벽하게 동일하게 흘러가게 된다. 근데 단 하나의 차이만 두신다면 로그와 관련된 무엇을 했을 때는 무엇을 조심하셔야 된다? 진수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 같은 애하고도 잘 나오고요. 방정식의 근의 개수 카운팅 하는 데에서도 잘 나와요. 그냥 풀면 2차식이니까 두근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살펴보면 진수 조건에 걸려서 하나는 근에서 탈락하는 구조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로그와 관련된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혹은 시험지에 로그 나왔다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진수라고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아까 전에는 X축 점근이었는데 이번에 Y축. 그 다음 지수함수에서는 0,1을 지났는데 1,0. 그 다음 지수함수에서는 1,a를 지났는데 여기는 a,1. 뭔가 x하고 y가 뒤집어진 느낌이죠. 옳게 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xy 글자를 뒤집어서 정리하게 되면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역함수 관계가 성립할 거기 때문에 됐죠? 당연히 무엇이 따라오겠죠? 역함수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세하게 다 일러드릴 수는 없지만 기왕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강조하고 싶어요.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겨진 이야기 하나만 좀 챙겼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지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 y는 x 말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꼭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냐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하는 애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기출 트렌드를 분석해보거나 기출문제 조금 봐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아주 앞으로 돌격해서 출제가 되고 있진 않지만 이거 반드시 출제가 앞으로 될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y 콜 x의 대칭인 상황이고 a의 x제곱과 로그 a의 x도 y는 x의 대칭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겨나게 되는 두 개의 교점이 y는 x의 대칭인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x1, y1이라고 하신다면 반대편에 있는 자리는 y1, x1이라고 표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나마 일단 로그 함수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최근에 기출했던 문제를 몇 문제 살펴보시면서 한번 트렌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학년도 대수능 4점으로 출제됐던 문항입니다. 지수함수 y는 a x제곱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와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 a라 하자.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그래프 활용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일단 그리면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져 있고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어디를 지나죠? 0,1 지나갈 거고 x축에 점근할 거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y는 루트 3하고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대요. y는 루트 3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y는 루트 3. 자, 이 함수는 y는 a x제곱.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긴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여기를 x축, y축으로 보면 지수함수가 되는데 거꾸로 y축을 x축으로 생각하고 x축을 y축으로 생각하면 이 곡선은 로그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 y좌표에 루트 3이 걸려 있으면 로그 함수에 x좌표가 루트 3이 걸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쪽을 로그 a의 루트 3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a점이라고 하는 애의 좌표를 찾았어요. 로그 a의 루트 3,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찾아냈어요. 아까 전에 그래프 활용 문제는 다 철저하게 좌표 찾기라고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 OA라고 하는 애가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이 있대요. B는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4,0에 있대요. 4,0 요 정도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B가 4,0. 그러면 직선 OA하고 AB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가 90도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90도에서 떠올릴 수 있는 건 직각삼각형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할 텐데 여기서 길이 관계를 다 계산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여기서 코멘트가 직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직각을 봤을 때 직각삼각형보다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다로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직선의 수직, 즉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평가원 문제는 굉장히 잘 다듬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딩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작정 문제를 푸시기보다는 문제를 읽어보시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피드백하는 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뒷부분 계속 가볼게요. 그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로 갈 거니까 첫 번째 기울기는 원점하고 A를 연결한 거니까 로그 A의 루트 3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는 로그 A의 루트 3에서 4를 빼고 그 다음에 위에는 루트 3에서 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겨진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분모 통분해서 반대편 이항하면 식을 정리해 볼게요. 로그 A의 루트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 로그 A의 루트 3.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있는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곱해 마이너스 3 이항하니까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방정식 풀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치환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치환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놓고 그냥 인수분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얘가 1, 3 인수분해 될 테니까 로그 A의 루트 3 마이너스 1에 로그 A의 루트 3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가서 따라서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죠? 로그 A 루트 3이 1이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루트 3이 3이니까 A는 얼마가 되고 A는 3의 2분의 1제곱이고 여긴 얼마죠? A의 세제곱이 루트 3이니까 A는 3의 얼마가 되겠다? 6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무엇을 구하라 그랬나요? A 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네 두 아이를 곱셈 해주시게 되면 정답은 누가 되겠나요? 3의 6분의 3의 1 더하니까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죠? 그래프 활용 그랬는데 뭐 활용 막 어마어마한 거 한다기보다는 그냥 좌표 탁 뜯으면 자연스럽게 방부등식으로 연결되면서 문제가 편안하게 끝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한 문제 더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이번에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역시 4점이었고요. 직선과 두 개 곡선이 나오고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대요. 그럼 먼저 그래프부터 그리면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는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1,0이라고 하는 자리를 잡아두고 이쪽에 보이는 y축이 점근선이 돼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 되겠죠. 자, 이 자리가 1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x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일단 점근선 x는 8이라고 하는 자리를 잡고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시겠죠.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나가면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런 모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그림 그리는 것까지는 연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x는 k하고 만난다 그러니까 x는 k라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하나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런데 ab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 찾기의 구조가 됐으니까 a는 k, 로그 2의 k 이렇게 나올 거고 b라고 하는 애는 k,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 이렇게 좌표 관계를 잡았겠죠. 그럼 이 길이가 2 되는 자리가 여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탁 달려들어서 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컨셉인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K가 이 밑에로 오면 여기가 점근할 거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이게 점근선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아질 거여서 이쪽에 K가 이만큼 왔을 때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2 되는 자리가 존재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을 것이고 옆으로 왔을 때도 여기가 역시 점근선이죠. X는 8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근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도 여기서 연결했을 때 길이가 2 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AB라고 하는 애가 이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양쪽 사이드에도 있을 수 있다. 양쪽 사이드에 있게 되면 점 B가 위로 올라오고 A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럼 우리는 곡선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애를 잡을 때 로그 2의 K에서 단순하게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를 뺀다라고 하면 오답에 이르게 되고요. 절대값을 해서 이것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하는 식을 세워주셔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전에 강조드렸다시피 점근선 잘 체크하시는 게 출제의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로그 2가 있고 K에 8-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식을 더 한번 정리해서 요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K의 제곱에 플러스 8K는 2에 플러스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하나는 4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8K는 얼마가 되겠죠? 4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찾아봐라 그랬냐면 모든 K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가 하고 싶어요? 근과계수 관계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근과계수 관계가 하고 싶지만 제가 로그 나오면 뭐 봐야 된다? 진수 조건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수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니까 양수 범위 내에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하나의 그래프는 누구였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8 마이너스 x가 양수되면 8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지게 되는 근이 0에서 8 사이에 들어 있어야지만 카운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문제 맨 뒤에 단서로도 단 해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근의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되는 애들만 곱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범위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서 이쪽에 보이는 요 i를 하나의 y1이라는 함수로 생각하고 얘를 y2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면 근의 위치를 금방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8k라고 되어져 있는 애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0이고 이쪽이 8 되는 그래프고
이 자리는 어딘가 하고 생각해보면 4,16이라고 하는 자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 y1의 상황에서 y는 4라고 하는 애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만나는 근이 두 개가 나오게 되고 두 개가 다 0에서 8 사이니까 둘 다 인정. 따라서 여기서 두 근의 곱, 요 i에서 k1, k2 두 근의 곱은 이항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근각계수 관계에 따라서 4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쪽에 보이는 요 i를 y1 똑같은 그래프고, 이번에 요 i 4분의 1을 y3라고 잡게 되면 y3 4분의 1은 요렇게 x축 쪽에 더 붙어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어쨌든 앞에랑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만나는 자리가 두 군데 나오는데 그게 0에서 8 사이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다 유효하다. 그렇다면 넘겨서 근각계수 관계를 써보면 이번에는 근의 곱이 4분의 1이니까 전체 근의 곱은 얼마가 되겠다? 1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2019학년도 6월 모평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틀렸느냐 하면 이쪽에 점근선 옆쪽에서 발생되는 선분의 길이를 못 찾아서 많이들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포인트가 어디 있었죠? 첫 번째 점근선, 그 다음 두 번째 진수조건, 그대로 다 문제에서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고 마지막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대수능 출제됐던 4점짜리 문항이에요.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1차 함수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 1차 함수가 지나가고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고 좌표들이 놓여 있네요. 원한다면 뭐 함수식을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꼭 필요한지 모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밑으로 내려왔더니 부등식이 하나 나왔네요. 부등식이 나왔으면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죠? 대소관계가 걸려 있으면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밑을 보면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이어서 밑이 일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밑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 부등식을 풀어야 될 테니까 2분의 1에 fx 곱하기 gx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 크거나 같다 2분의 1에 3배의 g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fx 곱하기 gx가 3배의 g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방부등식 풀 때 기본이 인수분해니까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gx를 밖에다 묶어내면서 fx-3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식을 다 넣어서 풀 건 아니고, 왜냐면 그래프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그냥 직접 풀자 이런 얘기죠. 그냥 곱해서 음수니까 그러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오겠네요. 케이스가. 첫 번째는 g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 fx가 얼마가 되면 되죠? 얘가 양수니까 음수돼야 돼서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등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fx-3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필요하면 언제든 식은 찾으면 돼요. 근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기에도 바빠요. 필요치 않은 건 굳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gx가 직선이니까 gx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3을 기점으로 오른편에 있는 부분이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fx가 3보다 작아라 그러니까 얘가 y는 3이고 fx가 2차 함수니까 3보다 작은 부분 그러면 요만큼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 부분하고 오른쪽에 교집합을 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가 3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이 풀리겠죠. 그 다음 반대편 두 번째 거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직선이 x축 아래 깔려있는 부분이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 상황에서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가 이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고 1이라고 하는 자리보다 아래쪽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부등식을 풀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나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문제를 읽어야 돼요. 문제하고 상황의 피드백에 의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문제 읽었더니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하라 그랬군요. 그러면 위에서는 3, 4, 5 세 개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자연수 1 하나 있네요.
그럼 다 더해주게 되면 총합은 얼마가 나오죠? 13 이렇게 가서 문제가 풀어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쭉 같이 살펴보셨어요. 문제 난이도가 어떻죠? 그렇게 엄청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최근의 경향이. 하지만 몇 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수 격자점이라던가 대소비교라던가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킬링한 문제가 나왔던 단원이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자, 내가 좀 고득점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킬러 문제가 나왔던 것도 찾아서 풀어보셔야 되고, 아니다, 나는 문과 1등급 정도 선에만 안착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최근에 지금 보신 트렌드에 맞는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가 6월, 9월에 출제 경향을 보고 새로운 전략을 짜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그쵸. 가장 뜨거운 감자인 삼각함수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예고처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